돈 되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쩐다TV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제약바이오 특집부터 우선은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하네요. 날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돈 되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줄줄이 오전 11시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최근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장 어디냐? 역시 뭐 진단키트 비롯한 이 제약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세 분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부터 차홍선 대표님, 예.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조성기 기술 고문님. 반갑습니다. 근데 왜 항상 세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네. 이게 저는 이제 화학을 위주로 많이 했지만 예. 이거 애널리스트 예를 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섹터에서 증권사 그 안에서 이제 혼자서 많이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RA가 도와주고 네.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저도 이제 전공이 바이오지만 글로벌 항암 그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를 해보니까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세 부분을 나눴거든요, 크게. 네.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쪽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강혜경 고문님께서는 제약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고 시장 산업 전체. 그리고 우리 조성기 고문님께서는 38년 동안 면역하고 항암제를 하셨어요. 뭐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매출액이 한 1,000억 대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이미 원천 개발자시거든요. 개발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깊게 봐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부분을 나누는 게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 옆에는 우리 소재현 기자 함께 하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전문 기자예요. 모르셨죠? 아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얼굴로 이제 오늘 모든 걸 다 할 건데 옆에서 앉아서 감초 역할을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참 오늘도 혹시 시장 보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시나요? 관련주들 움직임? 예,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첫 번째는 글로벌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창고를 했고 지금 전 세계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렇죠. 예, 치료제가 오늘 또 그 얘기 할 나와서 거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글로벌 헬스케어 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에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뒤따라가는 추세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기자님께서는 네.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오늘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그 라이브를 보고 있거든요. 혹시 제약 바이오 뭐 투자라든지 뭐 산업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떤 내용이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때는 그 유튜브 요 창에다가 앞에 뭐 꺽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괄호도 좋고 질문 이렇게 써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가지고 질문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소 기자 이거 좀 제가 안 열심히 바쁘면 보겠습니다. 예, 네. 보고 계세요. 오늘 한가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글로벌 주식들 많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림이 띄워지는 게 보면은 네, 아직 안 띄워졌는데. 예,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 그 시가총액 이 그림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이 그림이 보면은 파란색은 S&P 500을 나타냅니다. S&P 500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500개 우량 기업들의 지수를 그 정도는 나타내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시죠? 예. 그 붉은색이 뭐냐면은 네. 우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기업들이 약간 꿈에 그리는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의 주가입니다. 거의 해외 기업들. 이게 뭐 예. 사라는 거는 말씀이 아닌데 이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2조 원이거든요. 한 개 기업이. 예, 한 개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합치면은 한 지금 현재 15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75% 정도 70% 되는 맞먹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한 개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기업의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되는 단 하나의 기업.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이제 지금 92조 원이고 이제 144조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지금 3장 중에 있는 기업인데 뭐 사실한 거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그림 자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92년도 때 매출액이 얼마였냐면은 매출액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0.2조 원이었습니다. 네, 저 회사가. 예, 0.2조 원이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그럼 매출액이 얼마냐면 22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배. 110배 올라왔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얼마 됐냐면은 92년도 때 7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2조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22조, 시가총액은 92조 가면서 뭐냐면 130배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대1 개념으로 거의 올라갔던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그 코로나19도 많이 보시고 항암도 많이 보시는데 반드시 10년이든지 20년 뒤에는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고 이제 지금 있고요. 보여주신 회사는 성공한 사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예. 어떤 회사인지는 예, 뭐 다들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저희 뭐 좀 컴플라이언스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런 거 쳐보시면 능이 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기 수준이 때문에 높습니다. 예, 금방 뭐 저 기업이 렘데시비르 뭐다. 그럼 다 아실걸요? 그 치료제 이제 길이 어딘지를 찾고 있다는 길 어디 이 네. 비슷한 알겠습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에서는 이제 되게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실패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치료제 하나가 좀 잘 안 되면은 또 주가도 이제 고꾸라지는 현상도 나타날 거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실제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개라는 후보 물질이 개발됩니다. 후보 물질 만개를 개발하면은 몇 개가 되느냐면 블록버스터는 딱 한 개가 됩니다. 블록버스터. 예, 만개 중에 한 개가 되는 시장이 이 제약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보면은 이게 기업이 1987년도에 28세의 의사가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 현재 13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92조가 됐는데 그러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실패한 기업들이 궤적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임상 3상에 실패한 2개 기업을 제가 트래킹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정확하게 4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실패한 회사들. 실패한 회사는 4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병존하는데 후보 물질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한 개가 성공하더라는 개념이고 3상에 들어갔어도 거의 약 그 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이 성공한다. 3상 들어갔어도. 아 그렇죠. 예. 진입했어도. 삼상 들어갔어도. 예. 그래서 3상이 실패하면은 4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임상 실패 경험은 우리 이제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건 또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경험들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임상 3상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몸소 뼈저리게도 많이 이제 느끼셨으니까 과거에 이들 회사가 개발했었던 것들 뭐 대박이 났던 것도 있을 거고 실패가 했었던 것도 있을 거고 약간 거기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요 다시 바이러스 치료제 쪽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이 기업이 뭐냐면은 그 1992년도 때 상장을 하고 네. 96년도 때 뭘 개발을 하냐면은 이게 타미플루를 개발합니다. 타미플루. 예. 거기다 보면은 바이러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요. 독감 형태, 예, 독감 예, 바이러스라고 예, 예. 그러죠. 두 번째는 또 감기를 일으키는 것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계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전 세계가 잡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잡았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년도에 창고를 했고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창고를 했고 급기야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미플루가 이렇게 흔히 보면은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매출액을 보니까 한 20년 동안에 약 20조가 팔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도 주가 보면은 한 28조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자 타미플루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한 약 30조까지 급등을 했다. 처음에 0.7조에서 30조까지. 그러니까 한 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성공을 했을 때, 블록버스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만든 기업들이 에이즈 치료제 기업이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쭉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를 뭘 개발했냐면은 저희들 보면은 뭐 B형 간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C형 간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C형 간염이 저희들 간암의 주 원인이 되는데 네네네.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전히 거의 95%에서 99% 회사 기준으로 완전히 박멸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급등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15조 원까지 갔는데
기자님 참 재미있게도 뭐냐면은 15조까지 갔던 매출액이 지금 현재는 거의 한 2조 대까지. 거의 없어졌죠. 예, 왜 그러냐니까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잘 만들면 거의 너무 완출이 너무 잘 만들면 95에서 99%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액이 많이 하락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맞아요. 자, 타미플루의 사례, 그다음에 신형 간염 바이러스 사례를 예를 들면 또 전략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의 큰 산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는 그러니까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산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간다. HI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아이러니하죠. 예. 너무 잘 만들어도 그 뭐라 해야 되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아도 그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저희 채팅창에 JJ님이 오늘 게스트들 그 섭외 잘한 것 같다고. 재밌다고 아이, 글을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북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올렸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진원생명과학 어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네. 뭐 맥락 없어도 네. 올라왔으니까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진단이 있고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카테고리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금액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VC 기준으로 보면 한 4조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단입니다. 진단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실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큰 카테고리 엮어보면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백신 쪽은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삼상이 진입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도 여기 글로벌 1상이 진입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조금 치료제나 진단 쪽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후발주자지만 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독감 바이러스가 10년을 지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늦더라도 계속 개발 속도를 높여가면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 하나 어떤 거?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강혜경 부모님께서 어차피 이제 제약사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 뭐 이런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또 어떤 뭐 투자적인 측면도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실제로 이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임상이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국내하고 다른 분위기 뭐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구진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사실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돈이랑 있는지. 규모는 뭐 당연한 얘기고 네. 네. 그거 외에도 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R&D 비용을 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약을 이제 개발하던 형태에서 그 M&A나 라이센스 딜을 통해서 기술을 사고 기업을 합병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보면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큰데요. 그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더라도 M&A나 라이센스 딜을 봤었을 때 이 항암제 관련 기술이나 그리고 항암 그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 딜과 NMA가 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JP모건 컨퍼런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 항암제 관련한 기술과 이런 기업에 대해서 M&A와 라이센스 딜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좀 트렌드가 직접 연구를 하던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는 좀 그 딜을 통해서 좀 더 속도를 빨리 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도 자본력이 있기 네.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뭐, 더 강화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비 뭐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네. 좀 더 좁혀보자면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급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클로로킨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승인이 이제 난 건 기존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이제 클로로킨이 이제 승인이 네네네. 긴급 승인이 난 건데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이 렘데시비어가 네.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CEO가 홈페이지에서 공개 사안을 통해서도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런 관련한 내용들, 임상, 그다음에 치료제 공급 뭐 이런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제 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제서 연구
개발했다 후보 물질을 찾는다던가 이제 좀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렘데시비르라고도 하고 뭐 렘데시비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 임상 결과가 4월에 좀 나온다면서요? 예, 4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임상 3상이 좀 더 빠르게 발표가 될 것 그게 같고요. 뭐 우리로 따지면 2상, 3상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4월에 이제 나온다는 게. 약은 네. 그 효능이 그러니까 효능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독성 시험, 효능 시험을 통해서 이런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그런 평가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임상 3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약이 시판될 수 있는 허가에 좀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렘데시비어가 4월에 임상 결과가 나오면 뭐 상반기 안에라도 이게 만약에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판이 될 수도 있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치료제 개발한다고 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그 차이가 조금 조금 이제 좀 늦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감염병을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는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속도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치료제가 나온다라면은 다음에 이런 또 감염병이 유행이 왔었을 때 좀 이렇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임상 1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예, 1년에서 한 1년 반 뒤에면 이제 백신이 임상이 잘 성공을 한다면 1년에서 1년 반 뒤에 이 백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국내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백신 그 관련해서 이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속도상으로 보면 글로벌 제약 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백신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된다면 다음에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능이 만약에 글로벌 제약 기업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된다면 그 백신 그 판매량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면. 네, 효능이 좋다라는 이제 조건이 좀 붙어야겠죠. 그리고 네. 최신 뉴스가 있었죠. 존슨앤존슨 뭐 1월에라도 뭘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 나는데 여기가 치료제였나요? 백신이었나요? 오늘 아침에 뉴스 글로벌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 백신 시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백신은 이제 4개 글로벌 제약사가 좀 주도를 하는 시장이고요. 예, 그래서 좀 기본 어떤 플랫폼이나 과거에 이제 백신을 만든 사례 이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관련해서 이런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단일 항체를 이용한 그런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다 이런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채팅창에는 셀트리온을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셀트리온 전에 길리어드가 선점할 거다라고 해피마을님께서 팩트 폭격이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뭐 셀트리온이 이길 수도 있죠. 다시 차 대표님한테 좀 말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치료제 이 기업들 백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일종의 산과 같다. 또 약간 게릴라 전법에도 이제 비유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시젠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 이 투자가 엄청나잖아요. 시젠이 27일 날 그 하루 거래 대금이 2.5조? 대단하죠. 삼성전자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시젠 거래 대금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대표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약간 그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지. 우리나라 진단 기업을 보는 방법도 바이러스 치료제를 보는 기업하고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메인 섹터가 바이러스 치료제이지 않습니까? 네.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치료가 들어가면 이제 완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타미플루의 사례에서 보면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예. 타미플루의 매출액도 이렇게 산을 이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단 산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가도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때 150조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92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염병에서 진단 기업들이 성장세는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단 쪽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여러 가지 칼레트라든지 병용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과가 좋아가지고 감염병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때 그때 신종 플루처럼 만약에 수그러든다면은 네. 조금 이제 투자 심리는 뭐 조금 이렇게 치료제 기업들을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치료제의 동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임상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감염자들이 지금 이제 치료가 된다. 근데 치료되는 속도가 너무 좀 빠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이 이제 145조까지 갔다가 90조까지 내려온 사례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염두하시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외 이른바 빅파마라고 하는 데들도 이른바 주가 급등락은 다들 이제 겪었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뭐 길게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창구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감염병은 없어졌던 시장입니다. 원래 천연두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감염병이 창궐을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죽었죠. 스페인 독감 같은 예. 경우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천연두 같은 경우 백신을 통해서 완전히 박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구용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감염병이 없어졌다고 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왜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밀림이라든지 이런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 그런데 동물과의 접촉, 이상 동물과의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한테 넘어오는 과정이죠. 근데 옛날에는 1982년, 85년 이전에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트래픽 운송 수단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운송선이 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전 세계 확산 계속 속도가 넘어오고, 빠른 예.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떤 감염병이 예. 됐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완치율이 틀립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10년을 지속해 버린다 그러면은 감염 진단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타미플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신종 플루를 잡았다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통해서 C형 간염을 잡았다든지 이렇게 완치율이 높아질 때는 조금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거를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니까 오늘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오셨어요. 거의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두께가 와, 거의 무슨 법원에 나오신 것도 아닌데 거의 이제 방송 한 1시간 전부터 이 앞에 커피숍에서 막 자료를 많이 보고 계시던데 시간 내에 저걸 다 전달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크긴 합니다. 소재현 기자는 뭐 이렇게 계속 적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네. 또 이제 또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 했는데 네, 생각이 안 나요. 정리를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니 뭐라도 한번 전 네. 채팅창 보고 있을게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이제 제가 이제 기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 선언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매직. 그러니까 발표만 하면 거의 막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많은데 이거를 과연 그럼 이제 주가 부양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좀 뭐 이런 걸 좀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조금 있을까요?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 요즘엔 되게 많아요. 저희한테도 그 보도 자료라는 게 이른바 이메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19를 위한 뭘 한다, 뭘 도입했다, 어디 계약을 한다, 협약을 맺었다. 어마어마. 저는 우리 기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7, 8년 동안 이제 정말 기업들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 탐방도 많이 가고 네. IR도 많이 듣고 해외 기업들도 분석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이 성공한 기업들이 특징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바이러스 이거 치료 되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렇죠.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 같은 경우는 0.7조, 그러니까 7천억에서 지금 이제 130배가 날 정도로 했던 기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했다. 두 번째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HIV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흔히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넨텍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넨텍은 뭘 했습니까? 아바스틴, 허셉틴, 리툭산 같은 그런 항체약품
암 쪽으로만 집중을 그런 했던 회사입니다. 그 기업도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500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0를 가지고 설립했던 회사가 나중에 15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에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는 암에 집중하겠다. 한쪽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덴마크 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당뇨만 집중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전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뭐 덴마크, 한국 보면은 우리 그 또 성장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기업들 특징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 투자자분들이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10년 동안에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신약을 해야 되니까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그럼 매출액이 왜 발생한다고 보느냐? 그 기업의 경쟁력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약산업은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중진국, 우진국으로 간단한 임상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유럽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술력,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벤처에서 출발해서 거대 기업을 블록버스터 기업으로 만들려면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자본력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IR을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정도 경영을 가는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기업, 정도 경영을 가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길게 보셔야죠.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 기업 탐방을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기업 탐방 방송한 다음에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인연을 끊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했던 방송에서 했던 그 오너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른바 이제 자기 주식을 팔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든지 실제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분들한테 회사도 보고 오너도 보고 개발 책임자도 보고 해서 철학도 보게 말씀하신 그 정도 경영.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가려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 JJ님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갔다. MTN이 한국경제TV보다 재미있는데 왜 상장 안 시키는지. 기자들 월급도 짜게 주는데 상장시켜서 기자들도 좀 부자 만들어주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코멘트는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예. 근데 질문은 잘 안 올려주시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 코로나19 이후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분명히 코로나19는 당연히 잡혀야겠고 이 시절은 지나가야겠고 그리고 신약 개발사에 대한 아마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돼야만 하고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조성기 기술고문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네. 결국 이제 그 우리 강혜경 고문님이 얘기했지만 가장 큰 시장은 항암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항암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시대적으로 보면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빨리 증식하는 세포는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고요. 그랬죠. 2세대는 표적 항암제로서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그로스 팩터들을 블러킹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했고 그렇지만 두 가지 다가 결국은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증식 억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요. 저항성을 나타내는 세포들이 생겨버려서 치료에 한계가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그거와 개념이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기존의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면역 시스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세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PD-L1 분자를 만들어서 T세포에 있는 PD-1 분자에 바인딩을 시키면 T세포가 못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이제 PD-1이나 PD-L1에 대해 블락킹하는 항체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굉장한 그 효과를 보였고요. 단일 제재로도 물론 효과를 많이 보였지만 면역 항암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표적 항암제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적응증도 확 넓히고 여러 가지 암종의 적응증도 넓히고 그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됐고 2014년도에 이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었는데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혼조 교수와 일리슨 교수가. 그때 그 노벨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들의 연구는 암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방법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발전될 거로 보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카티 세포 치료제가 나왔죠. 카티 세포 우리 치료제는 그 자막을 네. 면역 항암제 내용으로 좀 바꿔주세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원리 지나갔어요. 예, 계속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T 세포가 암 세포를 찾아내서 인식하고 활성화돼서 죽이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아예 재조합해 가지고 암 환자의 T 세포에 넣어주자. 네. 그게 카티 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 환자에서 T 세포를 끄집어내서 유전자를 넣어주고 증폭시켜서 암 환자에 다시 넣어주면 이 카티 세포가 암 세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죽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혈액암이나 아니면 림포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 효율이 높아졌고요. 물론 좀 고가가 이어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는 중심이 되고 거기에다가 그 세포 독성 항암제나 아니면은 표적 항암제를 컨비네이션해서 결국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한 암종에도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아이고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앞에서도 뭐 우리 자막 좀 한 템포 늦게 바뀌는 걸 보셨지만 라이브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차게 담지는 못해서 다음번에는 한 번 더 녹화라도 한 번 더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세 분 함께하셨습니다.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 세 분 함께했습니다. 소재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